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성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성인데요. 인성 역시 정인과 편인으로 나눠집니다. 인성도 재성과 같이 이렇게 정인, 편인의 차이가 크게 나진 않아요. 그래서 통틀어서 한꺼번에 이번 수업도 인성이라서 통틀어서 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인성의 이제 기본 작용력인데요. 인성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는 학문성입니다. 학문적인 깊이 파고드는 거, 공부 이런 거 연관 있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연구, 기획. 그 다음에 정신세계를 담당하고요. 또 문서 이런 역할들을 작용하는 게 인성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편인의 차이라면 학문성으로 본다면 정의는 그냥 일반 순수 학문이라면 편인은 응용학문, 이런 것들에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정도지 큰 두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적으로 본다면 인성은 신중하고요. 신중, 섬세, 꼼꼼이죠. 꼼꼼하고요. 그 다음에 안 좋은 작용도 역시 미련, 집착, 망설임, 게으름, 이런 것들이 인성의 성격입니다. 우리가 인성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엄마를 많이 떠올려요. 육친에서는. 엄마가 보면 자유롭다라고 많이 착각들을 하기 쉬운데, 엄마는 자기 자식한테만 자유로운 거지 타인한테는 상당히 냉정하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기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성의 작용력이 잘못된 사람은 좀 이기적인 성향이 주위에서 강하다는 평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이런 것들이 인성의 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육친관계, 남명, 여명으로 본다면 공통사항은 역시 모친이죠. 엄마. 원칙적으로는 정인이 엄마고, 편인은 계모나 이모 이런 것들을 의미하나, 실제 작용에서는 뭐 정인, 편인 이렇게 혼잡되어 있지 않는 이상 편인 역시 어머니의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엄마 형제니까 이모, 그 다음에 남자한테는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자한테는 사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사회에서는 선배. 이것이 육친각에서 좀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요소가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길작용, 흉작용으로 이제 구분을 합시다. 모든 건 저번에도 늘 얘기하지만 음양 관점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있다면 나쁜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면 역시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글자를 보고 어떤 판단을 할 때 이 음양 구분을 기준해야 합니다. 길작용으로 흉작용으로. 길이 흉으로 바뀔 수도 있고 흉이 길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용력에서 학문성이 길작용으로 쓰인다면 학문성이 좋으니까 상당히 공부를 잘하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 대부분이 쓰이는 게 뭐예요? 교수예요. 교수나 선생님, 가르치는 일, 연구원, 다 연관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안정적인 거를 성형하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에서 뭔가 성장 발전하는 일, 공무원도 될 수도 있고 직장인도 될 수도 있고 기획, 관리, 사무행정, 다 이게 인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길작용으로 쓰이니까 그런 쪽 분야에 잘 펼치고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관인 상생이 잘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관은 조직도 되고요, 사회도 되고요, 직장도 되고요, 나의 명예도 됩니다. 그럼 조직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인정해주고 위해주고 잘 챙겨주는 거니까 사회생활이 상당히 좋고, 여자의 경우 관은 또 남자도 되니까 남자로부터 사랑을 잘 받고 인정을 잘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들어있으니까 사주가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여자 사주들은 관인 상생이 잘 되는 그런 사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살인 상생이든 관인 상생이든 이런 것이 잘 되는 사주가 상당히 좀 편하게 살 수 있고 좋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학문성이 좋으니까 역시 머리가 좋고 기억력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으로 보면 신중하니까 매사 이게 조급하게 일어나지 않고 뭔가 계획해서 움직이니까 어떤 일들을 꼼꼼히 이것저것 계획해서 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조급하지 않으니까 뭔가 일을 좀 그르치지 않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 신중한 성격의 어떤 자극력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정신세계가 자유로우니까 이런 걸 뭔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분석하는데 이런 데 좋고, 또 이 정신세계에 연관이 있다 보니까 종교 쪽인 어떤 그런 쪽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그런 쪽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에 의지한다든지, 심한 경우는 종교인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상상력이 좋으니까 특히 편인이 그런 쪽을 더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정인도 마찬가지지만 편인이 음용학문이기 때문에 다채로운 상상을 잘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예술성에서도 상당히 두각을 드러납니다. 그래서 작가라든지 글을 쓴다든지 뭔가 기획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하는 성향이 나타납니다. 육친관계에서는 길잡이라면 모친복, 엄마 보기 좋다. 그 다음에 남자는 할아버지, 여자는 사위, 선배 보기 좋으니까 윗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윗사람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행동들을 잘 하는 거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인정도 잘 받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흉작용이라면 학문성이 안 좋으니까 원래 머리도 좋고 공부도 좋은데 그런 쪽으로 개발이 안 되고 엉뚱한 쪽으로 개발을 한다든가 사기치는데 뭐 이런 데 개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획, 정신세계가 안 좋으니까 뭔가 사고 방식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다 인성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격은 말 그대로 신중하지 못하고 섬세하지 못한 거고요. 또 미련, 집착, 망설임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뭔가 결정을 할 때 상당히 결정을 못해요. 지금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도 좀 있다 보면 근데 그걸 하면 또 이런 게 문제가 있고 이러면 또 어떨까,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아 하면서 그 망설이다가 기회를 많이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심해지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걸로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 꽁해요. 잘 삐지고 한번 꽁해갖고 풀리지도 않아 오래. 그리고 늘 담아둬요. 특히 그것은 일지인성이 좀 더 심한데요. 늘 담아뒀다가 어느 순간 느닷없이 꺼냅니다. 그리고 말도 없이 느닷없이 행동해요. 그래서 쟤 갑자기 왜 저래? 그럼 주변에서도 몰라. 왜 그러는 거야? 그럼 그 친구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이런 것이 서운했던 것이 쌓여갖고 지금 느닷없이 나도 행동을 옮긴 거야. 인성은 천천히니까. 그런 어떤 작용들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친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아까의 반대죠. 모친, 어머니 복이 없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선배, 사위, 선배 이런 복이 없다. 이런 것들은 뭐 이제 길작용의 반대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인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관인상생과 그 다음에 이 인성을 극하는 제극인과 그 다음에 인성이 식상을 극하는 이 세 가지 역할입니다. 그래서 관인상생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인성이 없다면 사회로부터 보상을 잘 받는 그런 출구가 없는 거니까 많이 사회생활 할 때 답답하겠죠. 직장을 들어가도 직접적으로 관이 나를 치니까 나는 힘이 들고 그것이 칠살로 느끼면 괴롭고 힘들고
상당히 못 견디겠죠. 그래서 인성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극인을 맞으면 인성이 재를 합해와갖고 재를 쓰겠다는 게 있고요. 제극인의 경우는 인성이 재를 쓰는 거냐, 재에 의해서 인성이 파극되느냐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인성이 재를 쓴다면 돈을 끌어오는 거니까 좋은 길작용의 역할이고요. 파극된다면 재에 의해서 정신세계가, 재는 돈도 되고 현실세계도 되거든요. 이거에서 정신세계가 팍 깨지는 거니까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 상당히 조금 위험한, 안 좋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게 제극인의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식상을 조절한다면, 식상은 행동력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행동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귀찮아, 게을러, 나기 싫어, 나중에 하지, 뭐 천천히 할래, 이런 것들이 식상을 너무 과다하게 조절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식상을 잘 조절한다면 오히려 식상이 문제가 되는 것, 식상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뭘까요? 상관, 견관의 어떤 모습이겠죠. 그래서 상관, 견관을, 인성이 식상을 조절해, 상관을 조절해서 그걸 해소한다, 이런 욕구 때는 길작용으로 쓰는 거고요. 그런 것이 아닌 식상을 잘 써야 하는 사람한테, 부지런하고 열심히 뭔가 해야 할 사람한테 인성이 강해져 갖고 식상을 조절하면,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귀찮아,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성의 관계. 모든 글자는 다 똑같습니다. 십성은 이런 3원의 어떤 세 가지 관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길작용, 흉작용,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 그런 걸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 태과하면, 인성이 엄청 광해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관에 대한 설계가 엄청 심해져요. 그러면 특히 이게 여자 같은 경우 그 인성 태과의 어떤 모습이 있으면 관을 설계하니까 관이 무력해지고 약하다면 남편에 대한 만족도, 불만도, 남자에 대한 만족도, 불만도가 엄청 세집니다. 그래서 늘 뭐야, 끊임없이 해줘도 충족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에 만족 못하고 늘 새 남자를 찾는 어떤 그런 바람을 많이 필 수 있는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관이 무력하고 관이 힘이 없고 인성이 퇴과하면 남편만 믿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내가 직접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남편을 보양하는, 가족을 살리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역할들이 또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과 모든 기운들은 이제 균형 차이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아직은 초보 단계에서 할 정도 상황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좀 중급 이상으로 들어가야 할 문제고, 일단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지금 역할들을 숙지를 해갖고, 인성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딱 인성하면 떠오르듯이 바로 숙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